네, 대선 후보 공약 검증, 오늘은 검찰 개혁입니다. 무소불위라고까지 불리는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견제 장치를 마련하자는데 후보 대부분이 한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수사권을 조정한다든지 또 다른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임찬종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어제 토론회에 참석한 대선 후보 5명은 모두 검찰 개혁은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찰 또는 별도 기구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줘서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나아가 경찰에 영장 청구권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사권 가지려면 별도의 영장 청구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만 그것은 이제 개헌이 존재돼야 되는 것이죠. 다만 유승민 후보는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대신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자는 입장입니다. 검찰에서 수사하는 인력과 경찰에서 수사하는 인력이 같이 모여가지고 수사만 담당하는 수사청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검사를 포함하는 공직자 비리를 전담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선 홍준표 후보만 반대합니다. 공직자 비리만 수사하는 새로운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검찰청을 견제하는 게 아니에요. 안철수 후보는 권력형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국민 배심원이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이것이 매 정부마다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들도 반드시 개혁돼야 됩니다. 심상정 후보는 검찰에 대한 국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선으로 뽑자고 주장합니다. 검찰 개혁인데요. 공수처 신설하고 또 검사장 직선제로 정치검찰 개혁하겠습니다. 방법론은 제각각이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공약이 실현되면 검찰 제도의 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자, 먼저 임찬종 기자. 이거 뭐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경찰에 수사권을 주자. 이거는 많은 후보들이 찬성을 하는데 어떤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서 검찰을 견제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네. 뭐 검찰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수사를 해오면 수사 결과를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을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소 권한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경찰은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가 있고 반면에 경찰은 지금과 달리 검사의 개입 없이 검사의 잘못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 수사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서로 견제가 된다는 겁니다. 뭐 그 얘기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쭉 나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권 주기는 좀 곤란하다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경찰 조직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경찰은 수사 외에도 정보나 민생 치안 같은 여러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인력도 10만 명이 넘기 때문에 독자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지금의 검찰 이상의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거라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일부 후보는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과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경찰을 분리하겠다는 이런 공약도 내놨지만 워낙에 거대 조직인 경찰 조직을 완전히 새로 짜는 일이라 이게 과연 단기간에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포인트는 검찰 개혁인데 검찰의 힘을 어떻게든 컨트롤해야 된다. 모든 정부 또 모든 후보들이 검찰 개혁을 이제까지 얘기해왔지 않습니까? 공수처라는 것도 뭐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요. 네. 안 됐잖아요. 네. 이유가 뭐 같습니까? 뭐 결국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일단 집권을 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수사는 매우 부담스럽고 거꾸로 수사력을 통치의 수단이나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이런 유혹에 빠지기는 매우 쉽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법조 담당 기자들 사이에선 정권 2년 차를 두고 뭐 전 정권 수사 시즌이다 이렇게 부르는 속설도 있습니다. 이때쯤이 되면은 검찰이 뭐 전 정권이 임명한 공기업 사장이나 기관장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뜻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기도 하고요. 현 정권에 대한 눈치 보기가 작용한 거겠죠. 뭐 그렇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 네.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뭐 야당이나 여러 곳에서 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비판하는 이런 주장도 하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권이 뭐 검찰을 견제하거나 아니면 이런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간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반면에 지난 2013년 검찰이 청와대가 매우 불편해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하니까 뭐 관련 간부들을 대부분 인사상 불이익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수사하다가 불이익을 받았던 검사들이 이번에 특검에 합류를 한 적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결국 검찰 개혁의 성공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제도와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집권 이후에도 정권이 지켜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